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오늘 와본 곳은 제천의 산속마을에 있는 순교의 역사와 관련된 천주교 성지입니다. 베론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아주 심산 유곡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꾼도 짐승도 접근하기 힘든 곳, 옹기 굽는 천민 장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베론이라는 이름은 저는 처음에 무슨 베로니카 성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골짜기 생김새가 배 같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심산 유곡이고 천민들이 주요로 모여 살다 보니까 천주교가 전파된 초기에 자연스럽게 교우촌이 형성되게 됩니다. 천주교의 양반 쌍놈 없는 그런 평등한 교리는 당연히 이곳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용이했을 것이고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기에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교인들이 유입이 됐겠죠. 이런 배경 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성요셉 신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2칸짜리 초라한 초가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의 모습이라고 하죠. 1855년에 세워지고 1866년 병인박해 때 폐쇄됩니다. 이 초가집은 6.25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전쟁 때 소실되고 지금 모습은 자료를 참고로 2003년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이 유학하셨던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 길 위의 성자라고 존경받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신부님 기념 성당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골 마을을 역사 전반에 끌고 나온 사건과 관련된 장소는 바로 오늘 좀 얘기할 곳이죠. 1801년까지 황사영이라는 신도가 숨어 살았던 이 토굴입니다.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16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당시 정조 임금을 직접 아련했던 국가적인 수재였고 가평의 명문 가문이었던 정약현의 사위가 됩니다. 정약현 맞습니다.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맏형입니다. 그 형제가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되는데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오보를 남겼고 설경구 변요한 주연의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정약용은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정약종은 천주교에 귀의해서 아예 입신 출세 따위를 하찮게 여기며 신앙에 투신합니다. 황사영은 이 대단한 집안의 사위였고 처삼촌인 정약종과 가깝게 지내면서 천주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조 임금이 서거한 1799년에 시작됩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남인들은 천주교에 좀 무심한 듯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이 애매하게 돌아가시고 노론 벽파들이 집권하면서 천주교에 연루된 남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1801년 잔인한 천주교 박해, 그 유명한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3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하는데 최초로 순례를 받은 이승훈을 비롯하여 청나라 출신 신부였던 주문모와 정약용 집안의 정약종이 참수되고 관직에 나가있던 정약전과 정약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유배되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황사영은 이때 바로 이 마을 베론에 숨어 들어와서 옹기장이 신자였던 김귀동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옹기를 보관하던 토굴에 숨어서 1년 가까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때 10,000명이 넘는 신도들은 걸리면 배교를 강요당하거나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황사영은 어두운 토굴에서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교황에게 살려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의 사본입니다. 가로 62cm, 세로 38cm의 흰 비단에 가는 붓으로 무려 13,311자의 글자를 빼곡하게 써내려간 영혼을 갈아넣어서 지은 미친 편지죠. 이 당시를 배경으로 정약용 형제와 황사영의 얘기를 김훈 선생이
식산이라는 소설로 펴내는데 그 소설에 담긴 황사영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장면과 편지의 일부를 한 소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사영은 극세필의 붓끝을 조금씩 적셔서 글을 써나갔다. 황사영의 마음속에서 수억만 개의 글자들이 들끓면서 다투어 밀려나왔다. 아, 죽은 자들은 이미 목숨을 던져 진리를 증명하였으니 산 자들은 양떼가 흩어져 달아난 것처럼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길에서 헤매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금년의 박해는 끔찍했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처럼 극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100번 생각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황사영은 다시 붓끝을 적셔서 써나갔다. 황사영은 붓끝의 마지막 힘을 모았다. 기다리고 있던 글자들이 흘러나와 줄을 이었다. 이 나라의 병력은 너무나 약하고 백성들은 군대가 뭔지도 모릅니다. 배 수백 척의 정예한 군대 5, 6만과 대포와 날카로운 무기를 싣고 이 나라 해안에 이르러 천주의 위엄을 세우시고 천주의 벌을 행할 뜻을 보여주십시오. 군대를 일으켜 이 나라의 죄를 묻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다만 힘이 미치지 못할 걸 두려워할 뿐입니다. 황사영은 2자짜리 명주폭에 글자 13,300여 개를 써넣었다. 글자들은 울부짖고 애걸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자,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의 군대를 청해서 내 나라를 박살내달라는 내용이죠. 자, 김훈 선생의 소설 흑산에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 이 편지 속에는 심지어 조선을 청나라의 한 주로 삼아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매국적인 요소가 황사영의 신앙의 어떤 도덕적 흠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 보시면 5.18 당시 전남 도청에 몰려 웅크리고 있던 시민들이 진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신에 의탁해서 외국에 알려지면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정부를 꾸짖고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죠. 이게 애국이 아니라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매국이 애국의 반대 개념에 있으려면 자기가 믿는 국가 정체성이 정의롭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합당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뭐 황국의 식민이라는 그런 우스운 명분으로 목숨을 던지는 반자의 돌격대의 애국을 우러러볼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부정부패한 노론 벽파 정권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토굴에서 떨고 있던 26살의 황사영에게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애국과 매국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무서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황사영은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청나라로 가는 동지사편에 들려보내서 북경 교구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걸리고 9월에 체포되고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11월에 능지 처참형을 당하게 되죠. 온 식구들은 귀양가게 되고 아내 정약현의 딸인 정명년은 제주 관노가 되는데 가는 길에 2살 난 아들 황경한을 추자도에 남겨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요상하게도 의군부에서 폐기하지를 않아요. 딱 봐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2폭짜리 비단에 13,311자의 글자가 들어있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자체가 어떤 무시무시한 시각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의군부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가보개혁 때 천주교 조선교구장이었던 미텔주교 손에 들어가고 1925년 한국 순교복자 시복식 때 드디어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1세 교황님께 무려 125년 만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죠. 자, 이 토굴에 있는 백서는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당연히 사본입니다. 뭐 토굴도 당시 그대로는 아니고 이미 사라진 걸 1988년 이원순 교수의 고증으로 양대석 신부님이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자, 2014년 교황청에 있던 이 백서가 서울역사박물관에 대여 전시되는데 많은 신자분들이 이 앞에 와서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종류의 감동일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황사영의 토굴을 답사하고 신경림 시인께서 지으신 다시 남한강 상류에 와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헐벗은 가로수에 옮기 전에 전봇줄에 잔비가 뿌리고 바람이 매달려 울고 나는 진종일 여관집 텐마루에 나와
잿빛으로 바랜 먼 산을 보고 섰다. 배론 땅은 여기서도 30리라 한다. 굳은 날 여울목에서 여자 울음 들리는 강 따라 후미진 바위길을 돌라 한다. 목 잘린 교우들의 이름 들을 적마다 사기가마 굳은 벽에 머리 박고 울었을 황사영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워진다. 나라란 뭔가, 나라란 무엇인가, 친구들의 목숨 무엇보다 값진 것. 질척이는 장바닥에 탱자나무 울타리에 누룩제비 참새 때 몰려웃고 까불어도 불과 칼로 친구들 구하려다가 몸 토막토막 찢기고 잘리고 씹힌 그 사람 생각하면 나는 무서워진다. 번개가 아우성치고 천둥이 울부짖을 때 추자도 제주도 백령도 쫓기며 그 안에 원통에 차마 혀 못 깨물 때 누가 그더러 반역자라 하는가. 나라란 무엇인가, 나라란 무엇인가 하고 헐벗은 가로수에 옹기 전에 전봇줄에 잔비 뿌리고 바람이 매달려오는 다시 남한강 상류 궁벽진 강촌에 와서 그 아내를 생각하면 나는 두려워진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나는 무서워진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